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하루하루 심각해져 가네요. 코로나19 사건이 점점 커져갑니다. 세월호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전원 다 살아있다, 구조했다라는 허위 보고가 올라온 다음에 방심을 했다가 결국은 전원 탈출하라는 지시도 못 내려가지고 그 좋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패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갇혀있는 사람들이 에어포켓에 있는 사이에 구해보겠다고 허둥대다가 별로 구한 것도 없이 끝난 게 세월호 사건이죠. 이번 코로나19 사건도 지난번에 확진자가 완치가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잘됐다, 한국 방역 잘했다 하고 안심을 했고, 대통령은 짜파구리를 드시면서 영부인은 앙천대소를 하면서 기생충 만든 분들을 즐겁게 만났는데 그날부터 사건이 커져버렸습니다. 비슷하죠? 질이 멸렬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통화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다. 중국은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는 자꾸 돕겠다. 어떤 분들은 조공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통화한 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한중 핫라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핫라인. 뜨거운 라인, 뜨거운 선, 긴급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끼리 하는 전화. 이 한중 핫라인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중국을 상대로 이걸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하고 가까워져서 중국을 통하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였죠.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중국이 안 받아줬어요. 북한을 의식해서.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할 때마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노력했는데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또 시진핑이 그때는 또 우리나라 답방도 했었죠.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때 둘이 굉장히 가까워 보여갖고 사이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이 오갈 정도로 한중 정상 사이가 좋았는데 그때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중 간에 이 개설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례의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자를 갔다 오는 날 비행기에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얘기 잘 됐다.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해서 통일하게 해줄 거다. 이런 망발을 하게 되죠. 국제정치도 뭔지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드러난 게 전수절 직후에 북한이 아주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갖고 현성월이 맞죠 지금. 현성월이가 이끄는 그 악단이 와서 중국에 공연을 할 때 미사일 쏘고 어쩌고 핵 강국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중국이 공연을 못하게 하니까 그냥 철수를 하는 거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다음 미사일을 쏘고 핵 위기를 만들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북한이 핵 위기를 만들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핫라인으로 전화를 5번인가 걸었어요. 중국 통해서 북한 어떻게 해보려고. 시진핑이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도저히 중국은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방향을 확 틀어서 확실한 친미로 가면서 지소미아 체결, 그 다음에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위안부 타결, 그 다음에 북한의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해서 사드 배치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야당 현재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시위를 일으키고 하면서 촛불이 일어나면서 과거의 세월호까지 다 몰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실각을 하고 탄핵이 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중단됐던 한중 핫라인을 이번에 개설한 겁니다. 개설한 게 뭐냐? 그 배경에는 지난 연말에 북한이 위협을 가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지원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감사히 했다. 그런 이어졌고 이제 핫라인이 이루어져서 이번에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정부의 성격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하고 차이점이 뭔지도 아시겠죠? 판단 미스는 서로 할 수 있는데 노선 차이가 굉장히 큰 정부입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게도 세월호 때도 전원 구했다라고 하다가 와르르르 했는데 지금도 이번엔 또 비슷하게 그 방심의 패러다임은 또 비슷하게 또 하고 있어요. 확진자가 고쳤다라고 해가지고 좋아하다가 대통령은 짜파구리 먹고 파 기생충 하고 그 다음에 앙천대소 하시는 영부인 모습을 만들었는데 이게 운이 나쁜 건지 재수가 없는 건지 더 커져버렸습니다. 방심이 문제입니다. 네, 방심 문제. 자, 여기서 제가 우리 합참 국방부
정 장관이나 우리 뭐 합참의장 비롯한 국가안보실장 대통령한테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코로나 문제 갖고 시달리고 있는데 북한은 안 그럴까요? 저는 북한도 굉장히 겁먹고 있다고 봅니다. 뭐 이스라엘이 한국인 입국 금지했는데 뭐 북한은 더 빨리 중국인 입국 금지를 1월 20날인가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북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는 이러할 때 우리 합참의 민사심리전 참모부가 있죠. 민심참모부에 심리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움직여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한민국제 마스크를 구해서 풍선으로 전방지역, 북한 전방지역, 북한 애들은 전현지역이라고 그러죠. 그쪽 지역에 살포를 해라. 이유는 북한이 코로나가 돌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물론 이 지원 자체에 반대하시는 보수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위험할 때가 상대도 위험하니까 그때가 기회입니다. 저쪽 사람들도 귀하고 우리도 귀한 거를 줘야 고마워하지 내가 남는 거 주게 되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저 의약품 같은 거 쓰다 보게 되면 유효기간 지나가는 거 있죠. 막 그때 것들 모아갖고 지금까지 대북 지원했거든요. 그래도 약효는 뭐 한 2, 3년 전에도 까딱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그랬어요. 북한 사람들. 이건 뭐 다 지난 거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도 말은 안 하지만 마스크 급할 겁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마스크가 한국인데 우리도 지금 모자라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북한에 한번 심리전 차원에서 뿌리라고요. 귀할 때 뿌리라고요. 네. 그것도 풍선으로 한번 뿌리든지 무인기로 뿌리든지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마 문재인 정권은 꿈에도 생각 못할 겁니다. 네. 이러니까 이상한 정부죠. 아마 이들이 한다 그러면은 뭐 남북 저수자를 통해서 북한 뭐 이렇게 멋있게 줄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김정은이나 끼고 다니는 게 됩니다. 북한 인민들, 전방에 있는 북한 병사들이 겁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럴 때 한국산 마스크 주소 딱 꼈다. 그럼 위에서 뭐라 그랬지? 벗겠지. 그러면서 고민을 하겠지.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이게 통일의 기회가 오고 적의 와해가 오는 겁니다. 네, 저쪽 순회보고 짝짝꿍 하게 되면은 우리가 쟤네 심리전에 말리는 거예요. 이 심리전의 ABC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법 마스크가 귀한 건 맞는데 지난번 중국에 200만 장 정부가 지원했죠. 제주도가 4만 장 지원했죠. 뭐 총 300만 장이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돈까지 합치면 돈으로 따지면 뭐 그거에 한 10분의 1이라도 한번 뿌려보자고요. 북한 전역에. 북한 전역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풍선의 한계 때문에. 자, 근데 이 문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합참 밑에 심리전 부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개의 중대가 있었습니다. 야전 부대.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합참 참모부에 이제 과로 있었고 그 예하에 움직이는 부대들이 동그라미 개가 있었는데 그 부대들을 다 없앴습니다. 이 정부가. 네. 걔네들이 그 부대가 쉽게 말하면은 풍선 띄우는 부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이 마이크 잡고 떠들고 대면 심리전 그 다음에 전광판 뭐 이러는 부대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세웠고 뒤도 세웠고 전략적인 부대는 풍선 띄우는 부대인데 그걸 없애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비하면 4분의 1로 딱 줄여서 형식적으로만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예, 혹시 모르니까 전쟁 대비해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정부가 없앴어요. 이 정부가 많이 줄였어요.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였죠. 근데 제대한 사람들 다시 불러들이고 하게 되면은 동원하면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풍선인데 풍선을 이렇게 띄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소가 있어야 되죠. 수소도 지금 워낙 정부에서 군에서 안 띄우니까 뭐 업체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 빨리 복원해서 수소하고 그 다음에 이게 풍선이 떠서 수소가 있으면 쭉 올라가잖아요. 이 무게를 달고 올라가는데 뭐 바람 따라 너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제트기를 만나가지고 거꾸로 우리한테 날아오니까 일정한 고도로 떠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바리스타라 그래서 평형기가 있습니다. 고도계처럼 올라가면은 뭐 빼주고 넣어주고 해서 딱 제자리 잡고 해서 날아가게 하는 바리스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물품을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풍선이 빵 터지면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냥 떨어지면은 파괴가 되거나 날아가니까 스티로폼으로 싸야 됩니다. 스티로폼 무게도 있고 떨어져도 안 깨지니까 턱 하고 떨어지면 퍽 벌어지면 이제 나오는 거죠. 한국산 마스크를 좀 무거운 편이죠. 예, 종이보다. 그래도 가벼우니까 그걸 이렇게 스티로폼에 넣어서 거기 달아가지고
전방 지역 뭐 백령도 상공에서 북한의 장산곳, 연평도에서 북한의 그 해주 쪽, 그 다음에 여기서 개성 판문점 쪽에서 일사단 쪽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연천 쪽에서 북한이 어딥니까? 거기 북한 쫙 전방에 뿌리면 북한, 그리고 우리 전방에 있는 수색대 병사들이 마스크 딱 쓰고 근무하는 거예요. 북한 애들 보라고. 우리도 방역, 걔네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면 작전하는 요원들이 코로나 너희 문제 없냐? 우리도 심각하다. 라고 하면서 이게 툭툭 던져주면은 그 사람이요. 북한 인민군 와해시키는 거 대한민국 핵무기 만들어도 저놈들이 뭉치면 못합니다. 근데 이걸로 흔들리면 도망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콘스탄티노플 공방정 때 이슬람 세력이 성안에서 결사적으로 항거하는 동로마 군대를 와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병에 걸린 시신을 성안으로 쏴놓은 거죠. 그때 뭐 동로마 제국 병사들 그 용감한 사람들이 막 기감을 합니다. 기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독사도 넣어가지고 그때 만충제 스티로폴이 없으니까 이렇게 집 같은 거로 싼 다음에 항아리에 넣어서 쏘면 항아리 퍽 깨지면 독사 나오면은 뭐 그 용맹하고 분노에 찬 병사들이 으악 다 도망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와해를 시킵니다. 말벌도 쐈고요. 진해 전갈도 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꼭 전쟁을 전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질 때 중신성이 배신을 했고요. 백제의 계로왕이 죽을 때 중도침이 와서 계로왕을 속입니다. 심리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 폼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 대통령께서 중국에 200만 장 지원하게 했고 뭐 핫라인 통화했는데 이거와 별도로 두 가지 라인을 해도 돼요. 남북 적십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딱 주면서 지금 막 빨리 심리전 부대 복원시켜가지고 민간이랑 같이 해서 쫙 하면은 이거는 명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남북은 운명 공동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이 대수 관계라고 뭐 시진핑이도 그러고 뭐 싱하이밍이도 그러고 뭐 문재인이도 그러는데 진짜 일이 대수 관계는 남북입니다. 싸워서 그렇지. 그래서 거의 같은 처지니까 지금 이 마스크 좀 더 권한다면 손 세정제까지 넣어서 보내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아마 무거워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무인기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 북한이 무인기를 띄워갖고 청와대까지 띄워갔기 때문에 청와대 뒷산에다 패트리어트 팩3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무인기를 무인기에다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깊숙이 저기 평양까지 가서 툭툭 떨어뜨리게 해보세요. 네? 무인기 안 돌아도 좋아. 중국산 무인기 사서 해도 되지. 이러한 배심이 없이 북한을 상대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네. 원웨이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래 우리도 얘기하세요. 우리도 지금 굉장히 귀한데 너희들이 감염되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되고 또 너희도 어린애 돕는다.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뿌려보십시오. 네. 이 정도 해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뭐 짜파구리 드실 때는 매우 즐거워하시다 지금 굉장히 엄숙한 얼굴로 뭐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계신데 네. 좀 더 커닝해야죠. 현명해야죠. 트럼프를 보세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어떤 일이 이제 두고 보자 하는 대상마다 당하더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안 한다 그럴 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두고 보자 그랬는데 뭐 이 모양 요꼴이 됐죠. 요즘은 최근엔 두테르트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트럼프가. 사람이 대통령은 선과 악을 동시에 지녀가지고 무력과 평화를 동시에 써서 목적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자리는 종교 지도자가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가서 그러나 또 다른 면에는 명분도 충분히 가진 그런 사람에서 끌고 가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입니다. 시진핑한테 박근혜가 속았죠. 지금 이제 핫라인 통화해갖고 막 또 입이 벙글벙글해서 좋아하는 사진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순진한 정치하지 마시고요. 지금 진짜 4월 달쯤에 김정은이 답방하는 걸 기대하신다면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한번 역설입니다. 애를 먹어야 기어 나오거든요. 애 안 먹으면 절대로 기어 안 나옵니다. 시진핑이도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이런 전화라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잘해줬다고 지금 나오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뭐라도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시진핑이요. 중국 공산당 지난번에
북한 노동신문이라 그러니까 뭐 지원금을 줬대. 북한에서 뭘 줬는지 모르지만 금액은 절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그날 중국 인민일보 그냥 공산당 기관지 일면 사이드 톱으로 감사하다. 북한이 돈 줬다. 고립 안 당했다. 이게 일면 사이드 톱으로 나왔어요. 노동신문 일면 톱으로 나오고. 네. 코너에 몰래야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잡아서 끌어내는 겁니다. 통일해야 됩니다. 문 대통령과 그 측근들 통일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대북 지원했는데 마스크 지원, 마스크를 무인기와 우리 군에 지금 사실상 이 정부가 와해시켜 놓은 심리전 부대를 재건해서 뿌리는 거 추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